안녕하십니까. 마음편의 원장 김동욱입니다. 최근에 저기 뉴스 채널에서 봤는데요. 그 SBS 뉴스에서 보니까 이게 백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대국민 설문조사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70% 정도는 백신을 맞겠다고 얘기를 하고 30% 정도는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이제 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생각보다 백신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높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또 외신을 보게 되면 백신 투여로 인한 부작용이나 또 사망 사건까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불신이 높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외래에서도 보호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상당히 이제 불안해 하시면서 백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맞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뉴욕대 정신과에서 연구를 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다 간추려서요. 그 신문 기사에 나온 내용들 위주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그 자마라고 해서 미국 정신의학과 논문 중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실린 내용들이라서 이 부분은 충분히 신뢰를 해도 되는 부분이라서 신문 기사를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구를 한 내용들이 뭐냐면 그 조현병과 기분장애 그리고 불안장애 있는 분들과 그리고 정신과적인 진단을 받지 않은 분들과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률이 과연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정신과적인 질환이 그 사망률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졌고 또 대조군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논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오즈 레이시오라고 해서 교차비라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교차비라는 것들은 어떤 한 사건이 그 결과를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담배가 암에 대한 미치는 영향을 했을 때 그 대조군과 그 원래 군을 비교를 했을 때 그 교차비가 1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담배가 암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더 높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보다 크다 그러면 담배가 암에 대한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그 사망률을 얼마 정도 높이는지 그 부분에 대한 오즈 레이시오를 최종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다른 내용들은 다 빼고 이 부분만 보자고 한다면 그 조현병이 있는 경우에는 오즈 레이시오가 그 교차비가 2.67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조현병 진단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률에 실제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기분장애나 불안장애 등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차비가 1.14 기분장애일 때는 그리고 불안장애일 때는 0.96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오류를 고려를 했을 때도 충분히 큰 의미가 없다고 허용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배에 가까울 정도로 교차비가 높은 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는 조현병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사망률이 실제적으로 더 유의미하게 높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이 백신을 과연 맞아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래서 뭐 사실 모더나도 있고 파이자도 있고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이제 여러 가지 백신들이 있는데 과연 이걸 맞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관점에 있어서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거나 진단을 받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망의 위험률이 높은 부분이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검증이 된 사실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좀 백신을 맞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논문을 제가 쭉 봤는데 어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원인, 예를 들면 어떤 다른 이상이 있다든지 그런 관련성이나 그런 것들은 아직 밝혀진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치상을 비교하기 때문에 어떤 원인 때문에
사망률이 높다든지 어떤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앞으로 이제 연구를 해가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과론적으로 이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은 가급적 조현병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는 부분들은 꼭 그 백신을 맞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외래에 오셔가지고 이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불신감을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그래서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위험성이나 또 백신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우리가 인정하고서더라도 이제 들어오지도 않은 백신을 가지고 맞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시기상 좀 빠르다는 느낌도 들지만, 오늘 국무총리께서 그 발표하신 내용을 보니까 이제 파이자 백신도 좀 더 일찍 들어올 수 있는 쪽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사실 2분기부터는 아마 전 국민에게 접종이 시작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만약에 이제 의료진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먼저 맞게 되는 부분이 가능하다 그러면 접종할 수 있는 동영상을 올려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안감을 좀 해소시켜 드리는 쪽으로 쓰이고 싶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불안정하고 또 걱정도 되시겠지만, 환자분들을 지키고 또 가족들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인데, 새해 초인데 이제 조금 우울한 소식으로 저희가 찾아뵙게 돼서 죄송한데요. 다름은 아니고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의 의견에 대해서 좀 다르시더라도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이렇게 올 한해도 저희 맘편한TV 사랑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꾸준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